건의사항 정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나 건의사항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되고 답변 듣고 싶은 의원님은 호명하셔도 됩니다. 토론은 의장님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년간의 우리 의정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이 자리가 오늘 또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덥기도 하고 한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과 보고에서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이제는 공부하는 의회로 좀 변모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문경시의 발전, 또 정책, 제안, 건의사, 의회에 바란다 이러한 부분을 스스럼없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우리 의원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회나 상근 이런 부분에서 나눠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의원들이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1년 동안 지났지만 이제 앞으로 3년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인생 열군에서 나오는 수많은 또 지혜도 듣고요. 선배들의 경륜과 노하우 잘 듣고 우리 젊은 청년들한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 잘 듣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서서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센터에서 온 손영우라고 합니다. 저는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요. 저희 다문화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시청이라는 행정이 있고 의회라는 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다문화 센터가 예산이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새로 지금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나 뭐 행정이나 이런 쪽은 인원도 충분히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다문화에 속한 회원들, 그러니까 가족들은 뭔가 이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뭘 하고 싶은 걸 하거나 뭐 행사를 하거나 이런 게 다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뭐 저희도 이제 참여하고 싶은 건 많이 있거든요. 관광이라든지 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업적인 데도 다문화 그런 걸 하고 싶고 저희 뭐 동화 같은데 참여해 보면 거기는 아예 군청에서 베트남 쪽으로 해서 엄청 투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싶거든요. 저희는 이제 행정한테 얘기하면 행정 쪽에서 그냥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뭔가 대변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시에 있는 그런 거에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문화에 대한 답변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없으세요? 자, 우리 지금 일단 생각해 보시고 다문화는 지금 우리 문경시에 제가 알기로 한 가족까지 다 하면 한 2,500여 명 정도 되고 있어갖고 얼마 전에 저희들 집촌역에서 축제 한번 했잖아요, 그죠? 그날도 제가 와서 봤지만은 우리 베트남부터 필리핀, 그다음에 중국, 우즈베키스탄 하고 한 7개국에 계신 분들이 한 600여 명이 문경시에 와서 계세요. 그래갖고 각 읍면별로 부서도 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앞으로의 문경시, 제가 그날도 인사 말씀에 그랬지만은 문경 시민의 일원이다, 우리 시민이다. 그래서 똑같이 형평성 맞게 앞으로의 그런 정책을 바꿔나가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은 세심하게 우리 해당 부서하고 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쉽게 말해서 형평성 맞게 남들보다 이러한 부분에 부당한 대우를 안 받도록 더 하겠습니다. 같은 시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다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를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축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도 팍 줄고 그런 그 예산을 그 축제하는데 예산 팍 줄고 그 다음에 역에 석천역에서 하라고 그냥 저희가 위에서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가 이제 불만이고 저희가 스스로 뭔가 축제를 모여가지고 토의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축제를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무슨 협회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은데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총무위원회에서 고상범이라고 합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문화원에서 다문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그 음악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 잠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제가 인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뭐냐면은 다문화라 그러면 예전부터 보는 어떤 시민들의 시선이 조금 많이 편견을 가지고 봐왔지만 이제는 다문화가 아니고 이제 같은 문화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 선진국에 가면은 다문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문화와 틀린 나라와 문화가 틀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나라는 전부 다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앞으로 선진국을 가려면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닌 다문화로 우리 국민이다, 우리 시민이다 그런 어떤 그 앞에 있는 지도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겠다 그런 제가 인사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금방 말씀했다시피 다문화는 말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한 민족이 되고 한 시민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예산이 줄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계획을 써 시나리오 짤 때 어떤 집행부에서 시에서 하는데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참석해서 같이 어떤 시나리오를 짜고 싶다. 이런 부분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동참하여서 어떤 다른 단체와 어떤 차별되지 않는 그런 그 다문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하신 말씀에 요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자생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생력을 가지려 그러면은 다 모이셔야 됩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어떤 협회를 만드신다든지 처음에는 그렇게 모이면은 하나의 단체가 되면은 예산 수반이 됐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을 협회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우리 분, 예. 예. 저는 오늘 참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황대 의장님하고 우리 10분 위원님들이 또 우리 시민들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3가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경시의 그 인허가 제도가 아주 구체의연하게 아직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드렸고, 지난 작년에 우리 서정식 부의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도 시의 간부 공무원 출신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밖에 나와보니까 참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동안에 인허가 관련 절차들이 참 어려웠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될 것이니까 황대영 의장님과 위원님들이 한번 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앞으로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이 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일례로 지난주에 경북 소방장비 학교 도시계획 변경 용역이 떴더라고요. 기간이 600일입니다. 건 2년이다. 언제 소방장비 학교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공사 시작만 하겠거든요.
지금 절차 관계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가구당 10,000원씩 주민세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세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난 달에 전천 오동에서 전라남도 순천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24개 없는동이 있는데 1년에 주민세가 14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14억을 전부 24개 없는동으로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다고 적은다고 또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2천만 원씩 다 주고 나머지는 또 인구 미래를 반영해서 이래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하고 있는 거를 우리 듣고 왔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문경시도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 절차 부분에서 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 용역비가 1억이 이상 되면은 공모 설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 이행도 어렵고 그 공모 설계를 안 하는 사무소들 이렇게 대구 경북에는 거의 대다수입니다. 공모 설계를 하면 전부 서울서 옵니다. 나머지는 응찰 자체도 하기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1억 이상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문경시에도 공모 설계를 하고 있는 게 거의 10개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는 또 예외적이 당연히 있습니다. 5억 미만은 안 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 담당 부서에 물어봐서 왜 그걸 안 지키냐 이러니까 안 하나 그러면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귀찮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이 개정돼가지고 공공사업은 전부 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 게 있어요. 요 법이 한 1년 전에 바뀌는데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 해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이 대구 경북에 거의 없어요. 해상. 전부 수도권에 일부만 있고 전국적으로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30여 개 지자체에서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문경시는 또 아주 약바르게 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돌림의 섭지 탐방센터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쪽으로 가니까 감리비가 뭐 설계비의 3배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거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런 거는 또 극히 급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부분에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잘 좀 연구를 하시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편히 비하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을 죄송합니다. 네, 지로진입니다. 우리 오정식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문경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다른 지역은 벌써 앞서가는데 우리 문경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기업형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기촌이라다 기노하는 분들을 해가지고 그 절차가 해가지고 까다롭다는 걸 저도 익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저희들도 몇 번씩 얘기했지만은 금방 우리 우정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해가지고 또 본인이 해가지고 그걸 전담을 다 하는 것들만 괜찮은데 이게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는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를 하다 보니까는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한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저희에게 한번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예산이 해가지고 지방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한 400억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지역의 지방세가요. 주민세로 따진다 하면 1인당 10,000원씩이니까 가구당 10,000원이니까는 딱 한 32억?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로 봐서는. 주민세도 언제 5,000원이었는데 그게 10,000원으로 각중에 올랐어요. 누구 한 사람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6, 7년 전에 오른 걸 알고 있는데 이 하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자립도가 없다 보니까는 일일이 해가지고 다시 지역으로 나눠드려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복지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소프트하는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 한번 더 세밀하게 좀 따져보고요. 아까 전에 금방 말씀하시는 이제 책임감리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통상해가지고 공공 건물을 해가지고 50억짜리 하나 짓는데 예전에 같으면 감리비가 2억이만 되던 게 지금은 8억씩이에요. 8억씩. 이 사람들 해가지고 그냥 부부로 해가지고 바뀌다 보니까 책임을 그 사람들한테 설계자보다는 이제 감리자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이 부분을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감리자는 없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만 다 있는데 동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항상 여기 계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관련된 업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우리의 물품 여기에 생산되는 걸 모든 걸 해가지고 우리가 우선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법이라든가 정책 지원관하고 또 관련된 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항의해서 이건 충분하게 바꿀 수 있으면 금액을 낮추고 이 설계 용역비도 해가지고 1억 이상 되는 걸 해가지고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내일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답변은 좀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내년에 해가지고 요거 전문성을 저희들 알아가지고 우리 우정식 위원장님한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 뒤에 조금 전에 오상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문화원의 다문화 행사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문화 행사를 끝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많은 참석은 안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내 다문화 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그 행사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 축제의 홍보지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때 다문화 행사를 할 때. 그리고 혹시나 싶어 어차피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다문화 센터에 사람을 만나서 홍보를 좀 해달라 부탁을 저희 팀장들이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인정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개인정보를 우리가 달라버린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홍보를 안 해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날 행사를 하면서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해서 그런 다문화 행사를 하면서 문경시에 다문화 행사를 해서 저는 대구 같은데 큰 행사에 문경시에서 SNS로 참석을 해서 대구에서 하는 행사에 노래자랑 같은 거 하는데 문경에서 노래자랑에 입상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노래를 해달라 해서 베트남 출신인가 저는 신기 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또 참석을 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을 저거는 추진을 하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추진을 했는 거는 좋은데 거기를 홍보를 안 해준다 하는 그게 좀 제가 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달라 했는 것도 아니고 다문화가 가정이 제가 알기로 조금 전에 2,500명 정도 지금 총 인원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줄 수 있는 행사를 하는데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거는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오상범 위원장님하고 한 것은 거기에 대한 그날 행사를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시내 축제를 하면서 물론 그때 대회 가수들도 부르고 그래서 경비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저걸로 하는 것도 다문화센터의 축제는 그런 저거보다 실제 다문화 그분들이 호흡이 맞는 축제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날 행사의 프로그램에는 직접 중국 쪽에 또 베트남도 노래해보고 바로 거기서 5분 전에 통화를 해가지고 녹화를 가가지고 그 당시에 또 연결이 돼서 틀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그런 영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주편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적어도 실질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앞으로 문경시에서는 다문화 가족이 문경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문화 각 이제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려운 정말 참 그분들이 하는 일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같이 우리 문경 시민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줘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그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하루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한 가지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날 제가 아낌없이 죽는다고 이거 이제 그분은 서울에서 일로 왔는데 가수를 제가 모시고 왔는데 그분은 세계 90개국에 다니면서 그 각 나라의 노래를 그 나라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접촉하기 좋았다 그날. 뭐 중국이면 중국 노래, 필리핀이면 필리핀 노래,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노래. 그 나라 말로 직접 그걸 하는 그 사람들이 더 다가가기 좋지 않았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저는 준비를 했었고요. 일단 그 다문화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 다문화 센터하고 좀 가까이 문경시에서는 좀 그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경시 전체를 보면 농업인구로 봐서는 분명히 그분들이 필요합니다. 농업뿐만이 아니고 사업의 어려운 부분에도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가족같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호흡이 맞아줘야 그분들이 오랫동안 직장하고 여기서 같이 머물게 되면서 앞으로 문경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문경시 안보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8개 안보단체 협의회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안보단체 협의회는 총무과에서 그날 이제 참석을 가끔씩 하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참석을 하는데 안보단체 협의회 자체가 상위법이 없어서 보조금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앞에 지금 보훈단체 어르신도 몇 분 지금 참석해가고 있는데 이번에 2분기 안보단체 협의회를 6개월 전에 안보단체 협의회를 했는데 거기서 건의 들어온 게 아무 18개 안보단체 협의회가 있면 거기서 안보단체 협의회 회장들이 돈을 내갖고 이제 필요한 거 하고 식사하고 이래 주고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건의가 들어온 것은 안보단체가 보훈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안보단체는 보조금 전혀 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받는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전의회, 공군전의회 보조금 단체 아니죠. 그런 저거에서는 그분들이 회장이 돈을 냅니다. 회비를 모임은 있으니까. 그래서 안보단체 협의로 들어와가 있으면 거기서 상위법에도 돈 100만 원만 하면 1년 식사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상위법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줘서 돈 몇 번 들어가도 안 하면 단체가 잘 저거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시에 저거 하는 것 아니고 전부 이 문경시 안보를 위한 발전적인 토의를 하는데 분기 토의입니다. 그것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분기 토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례를 만들어줘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계에서 보시는 내용을 다 알아들었는데 저 남기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남기원입니다. 저희들이 살려고 다문화 그때 할 때 행사 자체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살려고 우리 문경시를 이끌어가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들이 이 다문화 명치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다문화는 앞으로 함께 해야 되고요. 늘 우리 시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에 깊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단체 협의회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앞으로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도 살 수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희 회장님. 예, 이상입니다.
남시호 기자님,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가 상위 공경이나 전몰 유족회나 또 무공수원자의 유교 참여공자의 고엽제 월남 찬전에 있습니다. 지금 회장님들 보훈단체들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분들은 저희들 이제 매년 행사비도 나가지만은 수당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올렸습니다. 올려드렸고 이런 부분 이제 보훈단체 협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공감돼야 합니다. 해병이나 우리 특전사나 아니면 여러 것들 있잖아요. 공군 정예 이런 것도 다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가 가능하시면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니까 우리 이쪽이 3월에. 네, 저는 마을 평생교육 지도자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옥입니다. 시의원님들께 오늘 이런 간담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여기 이런 자리를 처음 나와봤는데 참 많은 일을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네별로 했는 걸 제가 몰라가지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실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평생마을 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각 마을에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한글이나 시, 운동 이런 거 그래 평생 학습을 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평생 학습이라면은 물으면은 평생 학습이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냥 평생 교육하는 데구나. 예. 평생 교육이 뭔지 압니까? 이러면 평생 교육이 평생 교육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평생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금융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복지회관에 노인 복지회관에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 가르치는 거 또 우리 문경시에서 시민 참여 교육으로 또 훌륭한 강사분들 모시고 하는 거 또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이 전부 평생 교육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평생 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었는데 평생 학습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학습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공무원 한 분이 이렇게 다 그냥 관리를 하시는가 그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성회관이 옛날에 그 박정희 그 시대 때 대통령 시대 때 유경수 여사님께서 우리 여성들의 열악함을 그걸 조금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직업이라든가 교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양성 평등 그런 걸 부르짖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이 있으면 남성회관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버지 학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정상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 여성회관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여자지 남자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여성회관 하지 말고 평생 학습관 이렇게 좀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 관한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이 그 도시계획을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말입니다. 산양도 있고 영순도 있고 그 마성도 있고 있지만은 제일 위치가 좋은 게 신기입니다. 신기공단이 동서로 뻗어져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국도 3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국도 3호선이 저 위로는 철원 위에부터 저 남쪽에는 사천 밑에 그
섬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그 국도 3호선 바로 옆에 있는 위치에 우리가 지금 신기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도 3호선에서 신기 6호구로 들어오는 직선거리가 불과 87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도로를 왜 뚫지 않는지 저는 그걸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 나오지만은 우리는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도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도시가스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그냥 그 일반 우리 도로 문경시 도로로는 그냥 통과하고 있지만은 건축을 하고 그 건축주들이 골목은 그거를 개인별로 안 해놓고 그냥 자기 그 나무 도로로 되어 있는 게 문경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도로를 좀 문경시에서 사서 도시가스가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불법 건축물이 옥상에 말입니다. 노후 건물이 많다 보니까 옥상 지붕을 다 이렇게 덮는데 그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합법적인 건물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차장이 말입니다. 주차장이 건물이 있어도 그 도면에서 뭐 직선거리 200m인가 거기만 되면은 건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주차장이 실제로는 그 건물에 필요 없습니다. 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그 시에 그 동네에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후되는 건폐율이 모자라면은 그 건물에 대한 다른 걸로 시설로 이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노예 주차장을 쓸 수 있는 주차장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조례를 좀 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탁에서는 박준당 의원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를 저희가 21년에 선정이 되고 제가 작년 8월에 평생 학습에 대해서 5분 자유 발언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성 해관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인재 양성이나 미래 준비를 위해서 평생 학습과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도 지금 거의 다 우리가 지금 김태호 회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거 하나 건립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에 그 여성회관 위층으로 좀 더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앞에 공원이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거기를 관리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국비를 따와야지 조금 쉬운데 우리 지금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조금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도 건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평생 학습가는 이정걸 의원님 보충. 이정걸 의원입니다. 답변 의원에 대해 보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분 행정사무감사에 요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평생 교육관을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촉구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제가 도시계획 부분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충하는 거 도시가스 골목 부분, 분투 건축 지붕에 우리 지붕 높이 하는 거 이 부분, 그다음 주차장 문제, 신성호 의원님 좀 답변 좀 주시면. 예, 신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태호 회장님 평생 학습을 하셔서 그런지 다방면으로 많은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도시계획을 신기산업단지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한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 그런데 저는 오늘 사실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국도 3호선에서 바로 신기공단으로 한 900m 연결한다는 안은 솔직히 처음 들어갔고 그거는 뭐 세부적으로 자료를 봐야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뭐 추후에 제가 우리 의회에서 도시가하고 상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도시가스 문제는 이제 접근하는 문제가 이건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일자리 경제과에서 지금 수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에서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한 55% 보급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의회에서는 도시가스 문제를 에너지 복지로 봅니다.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동지역은 도시가스로 단기간 안에 빨리 이제 보급률 높이고 또 도시가스 미공급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에 이런 지역은 이제 LPG 저장 탱커, LPG 배관망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주로 LPG 배관망 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사업 계획에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개별 탱커를 지원해주는 방법을 원래 이제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누구든지 LPG 저장 탱크를 구입하면서 시가 보조도 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민간 경기도 활성화하는 그런 에너지 복지 정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나 또 담당 우리 집행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골목길 사유화는 지금 혈객과하고 TF팀이 있어서 골목길의 사유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파악이 안 돼서 몇 군데가 지금 애로사항이 있지. 소유주, 그러니까 토지 주인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데는 사실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소유자가 자손이 이제 누군지 몰라요. 이제 파악이 안 돼.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회계팀에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공사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 의회 정식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지역을 보면 지붕에 돈달산을 위에서 내다보면 전부 다 퍼런 지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일부러 세금을 들여서 쫙 일괄적으로 맞춘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축법상에 저는 일부는 또 합법적이고 또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양성화하는 문제는 제가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게 양성화하는 과정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지고 난 뒤에 또 합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불법 건축물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되는 거는 김태호 회장이 이걸 양성화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현 법상은 불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성화하는 과정에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시간적 시일이 걸린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잘 된지 모르지만 아무튼 도시가스나 에너지 정책은 우리 시의회나 우리 문경시가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조기에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른 우리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과 제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살자 협동조합 이사장 박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건의를 드리거나 뭔가 이제 토론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 오늘 이름이 정책 공감 콘서트 그리고 앞에 소통 간담회라고 적혀 있어서 간략하게 이제 문경에서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저희가 같이 살자 협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손을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오늘 초대가 되었을 때 이런 자리가 처음 이전에는 없었다고 들었어요. 시민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한 자리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너무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회장님들께서도 너무 뜻깊은 그런 이야기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크게 박수 치고 칭찬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시민분들과 시의원분들 너무 잘하셔서 이런 자리가 생긴 것 같아서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중간에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쩌면 제가 제일 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같이 살자 협동조합은 문경에서 가치 있게 같이 살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만 지원을 해주냐, 뭐 다른 계층들도 많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뭐 받거나 뭐 어떻게 쓰고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뭐 청년 센터도 문경에는 없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021년에 경북 도민행복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평생교육관이나 그런 관련 시설들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청년 센터도 없는 문경에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활동은 타지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그리고 문경을 매력적으로 느껴서 한번 와서 살아보고 정착을 도모해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활동은 달빛 탐사대라고 혹시 들어보셨다면 총 지금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 용역을 받아서 총 153명이 문경을 경험을 했고 37명이 현재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매니저 이제 운영을 하는 운영진 친구들도 있고 또 타지에서 서울 경기나 뭐 대구 경북 뭐 전라도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이제 회장님들, 선생님들께서 어쩌면 내 손주, 내 자식들도 나가서 살고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장가가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경에서 내 자식을 문경에 와서 한번 살아보게끔 하고 싶다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면 어쩌면 저희 청년들이 하는 활동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좀 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달빛 탐사대를 경험해갖고 우리 문경이 청년들한테 문경이라는 곳을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37명이 정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 리턴 정책,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또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우상영.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범죄 예방위원 경북지구의 내무처장을 맡고 있는 우상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분 의원님 지목을 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식 부의장님한테는 저희가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휴게소가 있는데 상주와 인근에는 저희가 없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전국적으로 보면 그 저희 특산물을 이름으로 매개를 해서 휴게소를 짓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혹시 의회에서도 오미자 문경휴게소, 사과 문경휴게소라는 이런 그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냥 남규호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지금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축구라든지 배구 이런 구기 종목은 유치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경대학교와 상무 여자 축구부를 이제 계기로 해서 축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한 4면 정도의 축구장을 건립할 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정걸 의원님께는 지금 시내 그 야시장이 작년에 한번 처음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간변단체에서 이제 동원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문경이 관광의 도시라면 실질적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야시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 상권분들이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제2의 다른 부지를 생각하더라도 그런 야시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수 의원님한테는 저도 이제 애기가 2명 있는 자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키즈 카페라는 개념의 문경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에서는 그거를 유치해서 사업적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애기 엄마들 어디로 가냐면 구미나 안동이나 가서 돈을 주고 그 또 아이들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혹시 공공형으로 키즈 카페를 조금 사시사철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황정영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참여 예산이 읍면동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프랑스 리옹에 참여 예산이 전폭적으로 늘어나서 그 흥망해가는 리옹이 다시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는 그 과정을 보고 저희도 저희 따라하는 참여 예산이 아닌 문경시가 먼저 개척할 수 있는 참여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생각하고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부터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속도로 상하행선 지역 농산물 특배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성주에 가면 성주 참외 남휴게소 이렇게 하면 되어 있고요. 천안에 가면 성주 호두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적이 한번 나왔었어요. 지금 현재 저들이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명칭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의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그걸 한번 담당 부서하고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저희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하고 해서 명칭 변경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면 어떻겠냐, 의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셔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공모를 하든지 해서 뭔가 이렇게 문경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아주 뭐 좋은 생각이 생각합니다. 예,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남계호님. 예,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있는 사는 영순에도 살려 글로벌 선진학교에 축구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경주나 그 다음에 영덕 같은 곳을 보면 참 그쪽 그 주민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소년이나 이런 태권도나 축구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경기도 더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문경대학이나 이런 부분, 우리 상무 부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축구장 건립을 더 우리가 좀 이목적이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집행부와 상의해서 축구장이 많아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기장도 2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는 축구장으로 바꿀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축구장이 많아야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뛸 수도 있는 문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집행부 상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남계호님 그 말씀, 축구장이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영덕이 지금 상당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유소년 축구도 막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경도 지금 축구장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지금 무장을 예상한다 했는데 그렇게 남계호님 말씀 따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그림 관광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답해 주시죠. 예, 우상영 우리 청소년 범죄위원회 위원님,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해결 방안이 난해합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당부되어서만 하는 그런 주문이죠. 예, 지금 야시장이 중앙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주로. 작년에는 저쪽 기차역 앞 라인에서 직미송대 있는데 그 라인에서 쭉 해서 막 매주 주말이나 금토일 이렇게 차 없는 거리를 막아놓고 뭐 노래방 시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민들한테는 와닿지가 않은 야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조명 설치를 해놓고, 그죠? 지금 밝게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해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죠? 좀 전에 말씀하신 동원되듯이 그런 식으로 큰 행사를 일정을 정해놓고 할 때는 좀 사람들이 좀 벅적거리는데, 그죠?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저도 가봅니다, 그죠? 저도 야간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집행부하고 우리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영수 의원님 퀴즈 카페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문경 씨가 실제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권장은 엄청 하고 있지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젊은 엄마들을 같이 만나서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애만 자꾸 놀아 하고 왜 아이들이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반성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기적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그런 기적 카페는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규모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이 시간 날 때 좀 제대로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기적 카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공공기관 그 기적 카페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한테 또 질의하시죠. 주민 참여 예산이라 그랬죠, 그죠? 이 부분은 지금 그 전국의 지자체 좀 몇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왜 그런가 하면 그것 꼭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서를 내갖고 이걸 결정을 짓고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의회하고 이걸 충분히 교감을 가져갖고 주민 참여 예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뒤에 드디어 순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경시 청년정책참여단 단장 황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질의 제안하기 전에 청년정책참여단에 대해서 주요 인사분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 모여있는 자리를 제가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고 질의 2가지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저희 문경 청년정책참여단은 2021년 1기로 출범하였고요. 6월 9일, 올해 6월 9일 2기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시의 20명의 청년들이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중앙부처, 각 부처에 청년보좌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풀뿌리 민주주의에 직접 참여를 청년들로부터 이끌어내서 여기 앞에 계신 시의원분들께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참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가지 정도 제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정책 참여단 단장으로 왔기 때문에 청년 관련 건의사항 2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는 청년들의 무분별한 그런 창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문경 사실은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그 다음에 교육, 자녀 교육, 그 다음에 그 의료기관 이 3가지 때문에 이제 청년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이라든지 그 의료기관은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청년들이 달빛 탐사대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정착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의견을 여쭤보면 정확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정책을 반영해서 저희 문경에 지역 청년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초기, 그 다음에 중기, 사후 관리로 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기업들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그러니까 한 명을 사실 쓰는데 월급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4대 보험이라든지 각종 복지라든지 이 청년들이 오고 가는데 뭐 교통비, 점심 식사 등등의 많은 것들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 차원에서 다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체계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람을 뽑고 쭉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조금 정책으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번째입니다. 네, 청년 부모 입장입니다. 제가 적어와가지고 그 청년 정책 참여단 2기 그 단장이 되고 나서 저희가
제가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라든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좀 차치를 하고 어린이들은 요즘에 발달 지연이라든지 그게 이제 장애가 아닙니다. 잠깐 터치를 좀 해주면은 범주에 드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가 지금 3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인데요. 언어 발달 치료 바우처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청을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의 경우는 1, 2주면 이제 바우처를 받는데 문경시의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제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치료를 받거나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부족해서 신청 후에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발달 지연을 타이탄을 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각 통합 수업실이 있답니다. 수업실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이 그 감각 통합 수업을 받지 못하는 지금 현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희 문경시의 어린이들이 밝은 사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재호 단장님, 시에도 청년 보좌관이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게 무분별한 우리 청년 단체들한테 하는 거 좀 지양 좀 해달라. 그리고 현재 청년인들이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달라는 의견 필히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또 청년 보호막 말씀하시는데 어느 발달 바우처 사업 이 부분도 상당히 좋고요. 감각 우리 또 통합 우리 수업실도 상당히 선생님이 없다. 요거 해당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에 우리 장애인 단체들이 7개 단체가 있고 또 우리 장애 부모회가 있습니다. 부모회도 있는데 장애 부모회들하고 해서 해당 우리 노인장애인 복지과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청소년과와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픽업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외식은 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외식업 지부장 장재봉입니다. 예, 먼저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 개업 1주년 축하드리고요. 1주년 하시면서 먼저 황재용 의장님 의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뜻 있는 그런 의정 활동 한 말씀 해주시고요. 초선 의원 우리 신성호 의원님 의회 오시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있으면 하나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외식업 지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의 식품위생과하고 저희 외식업 지부하고 서로 업무를 협조해가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위생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이제 관광문경 스포츠 도시로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면서 또 시하고 저희 지부하고 많은 연관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문제는 최고 저희 뒤에서 앞에서 무슨 사업보다는 식중독 예방, 친절 교육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앞으로도 이거는 빠질래도 빠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천여 개 업소들을 조그만 이제 지부 사무실에서 위생교육도 그렇고 친절교육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 교육 해관을 저희가 한번 좀 확보가 되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오미자 향토 산업육설 사업단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나 이제 문경의 대표 작물 사과, 오미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오미자가 이제
재배하신 분들이 지금 고령화가 사과는 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는 생산자 하신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미자를 지금 한 4년, 5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다 보면은 대체작물 다른 작물로 이제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오미자가 한 30년 동안 저희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생산협회가 이제 무너지다 보면은 지금 가공협회, 지금 기타 기능성 식품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생산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탈하지 않고 지원해 주면서 문경만의 특산물인 사과, 오미자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지원 정책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인사말로 좀 딱 계속 해드리고 지부장님, 장재보 지부장님, 우리 그 외식업 위생, 우리 공적 업무를 우리 문경시와 같이 수행하는 단체 지부장님이십니다. 저도 혹시 아시죠? 저는 여정 앞에서 복 터진 집 하고 있는 보고요리집 신성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먼저 저는 아시다시피 다영업자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서 또 의원이 돼갖고 초선으로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행사한 데에서 1년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내가 앞으로 3년 남은 동안 뭘 해야 되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또 그 과정에 우리 또 여기 선배 재선 의원님들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또 고마운 마음도 전합니다. 제가 복지관 근린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오미자 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저는 오미자 농사도 좀 지어봐서 오미자는 우리가 2019년도에 오미자 지역 특구가 지정이 돼서 전국에 평균 한 40% 이상을 저희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재배 면적이라든지 내지는 생산량이 줄어서 작년에 거의 한 1000여 톤 조금 넘는 거의 오미자 특구 유지 맥락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오미자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과로 많이 전환해서 재배를 바꾸고 또 하나는 이제 오미자의 어떤 상품이 사과처럼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공 분야에 대한 어떤 우리 지원이 조금 저조해서 그랬는데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융복합 고도화 센터에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오미자 형토산업 육성에 원래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중간 소재를 개발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장품이라든지 건강 음료를 만드는 중간 소재를 만드는 그런 건데요. 앞으로 우리 이제 오미자 육성을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제 오미자가 우리 동문경 그러니까 금천도 일대 한 8만 제곱미터의 오미자 특구인데요. 그 오미자가 우리 지역민들이 문경시 전역이 오미자 특구로 알고 있는데 동로면, 삼북면 일대가 오미자 특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 특구의 오미자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기후나 여러 가지를 봐서 재배 조건이 그쪽이 아무래도 재배 조건이 좋으니까 그쪽에 다른 작물로서 전환되지 않도록 오미자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조례안을 저는 이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제 실과서하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약돌, 돼지, 한우, 또 사과와 함께 오미자가 우리 농가 소득의 주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도 전국에 오미자가 우리가 40% 이상 시장 점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량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오미자가 또 가공식품이 또 이제 해외 수출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브랜드 K 선정이 된다는 브랜드 K라고 또 있어요. 한류에 편성돼서 우수한 상품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K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게 선정이 되면 또 코토라에서 수출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원자는 그쪽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제도적으로도 조례도 만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단장님 오미자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성호 의원님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외식 지부장님 말씀하신 그 위생회관, 교육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아마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1200개가 넘는 문경시의 외식업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의 근익 향상을 위한 그러한 부분과 또 쉽게 외식업 지부는 그분들의 장사하시는 업주들이 회비를 내갖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관광의 척도가 식당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생회관 건립하는 부분은 충분히 집행하고 해서 먼저 검토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향토 사업단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김기환 의원님 보충 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나이스.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이렇게 우리 진강 우리 한동희 회장님. 예. 문경시 9개 농업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진광렬입니다. 이 정책 공감 콘서트에 올 때가 계셔가지고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할 말을 해야 돼가지고 올봄 이상기온으로 우려했던 우리 저온 피해가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의 피해 보상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이상 조정하는 등의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우리 시의원 여러분께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김기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회장님, 참 너무가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다 안에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 받았는 데가 체리 농가, 서리 피해 때문에 체리 농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체리 농가는 이제 시작점이어서 문경이 보험 자체도 안 됩니다. 현실성 있게. 그래서 제가 이 보험이라 하는 거는 정말 적시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또 보험이 많이 바뀌어서 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금은 농협에서 보험을 많이 넣었어요. 거의 100%입니다. 작년도에 110억을 우리 지금 문경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또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60억 정도밖에 못 탔어요. 그런데도 제가 농업 부분에 대한 그 담당 부서한테 물어보니까 적자랍니다. 적자. 그분들도 보험을 넣으면서 이 적자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110억을 받고 60억밖에 안 줬는데 50억 남았지 않느냐라고 하니 그것도 적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전문성 있게 제가 공부를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제는 보험은 보험과의 싸움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막상 농업에 대한 보험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참깨 지금 막 우박 떨어지고 하니까 다 쓰러졌는데도 이 보험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안타까운데 보험되는 부분은 정해져서 사과 맞죠? 가수. 예. 가수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이 부분도 우리도 지금 고민이고 근데 또 이거는 현실성 있게 나오는 거지만 이상기온으로 해서 나오는 거는 참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고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농가가 살아야지 우리 문경이 사는 건 맞아요. 문경이 살아야지 농가가 살면서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 또 소상공인들도 사는데 이 큰 숙제인데 이거는 제가 올 연말까지 정말로 보험도 공부해서 내년도에 보험 계약할 때는 제대로 된 우리 담당 부서하고 보험을 좀 이렇게 안 하면은 농업이 아닌 다른 보험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보니까 한쪽에 너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열심히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 우리 사과 회장. 네, 손 드신 어르신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과발전협의회 대표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자리가 이렇게 변화, 혁신,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자리매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과발전협의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가뭄사과를 그동안 재배에 치중해서 장려하고 또 지원하고 해서 당장 올해부터 500헥타 이상의 가뭄사과가 생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유통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대책으로는 어떻게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수출을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수출에 대한 좀 지원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유통은 당연히 지금 생각하고 계신 우리 김영환 위원장이 발표를 해주시겠지만 유통센터나 또는 목판장에 관한 부분과 전혀 아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우리 경북농민사관학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고 실제로 확정이 되고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과가 지금 1,500억 이상의 문객의 수익이 나는 걸로 지금 있는데요. 그게 한 2,000억 이상은 가야 되겠다, 제한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입니다. 축산이 되고 한 2,000억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오미자가 한 700억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과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가봉사과가 문경의 대표 사과를 하는데, 이 가봉사과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원산 1억제를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가봉특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봉특구도 묶어야 되니까 가봉특구가 문제하고 원산지 이제 1억제라고 그랬죠. 농산물에 대해서 1억제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원 확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유통가격 확인해서. 그 대신 또 저희들이 포장재에 대한 거를 시장님이나 이제 저희들도 같이 공감대하는데, 우리가 사과를 고품질로 만들었어요. 문경의 가봉사과 대표사 하는 거 다 아는데 박스가 아주 고급스러운 박스로 하자. 그래서 이 쉽게 말해서 포장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래 지금 포장재 지원 사업만 하면요,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과배 있지만 약돌 사과도 한 4천 잡혀 있고, 사과 포장재 문경 사과라고 요 부분이 농정가하고 유통가에 잡혀 있는 게 세제 브랜드 아침 이런 거부터 주고 있거든요. 요거를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도와줄 겁니다. 마케팅 할 수 있게 요걸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보시면 되고, 공판장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정책계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요건 중간중간에 저희도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농업관계자들하고 얘기 말씀드리고요. 농민사관학교는 지금 우리 흥덕에 향토사업 우리 음식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합니다. 청수를 도에서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아마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 다 저희들이 농민단체들한테 오늘 피드백 다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또. 네, 지회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저희 청각장애와 수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남기우 의원님께서 수어에 관련한 조례까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청각장애인의 안전은 굉장히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네, 먼저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청각적인 소리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대피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대피를 할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에 시각 표시 기능 있는 화재 감지기 보급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남기원님. 남기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방사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표목 상의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화재 나면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들은 한번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재 경복에 대한 부분, 시각 하재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과 상의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어린이집 연합회장 최은영입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건의 사항들을 가지고 오셔서 의원님들과 의회에서 건의할 부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는 건의를 한다기보다는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려고 또 제가 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 영유아들이 아침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육 환경 조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보육교직원들이 행복해야 하는데 저희 보육교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또 복지를 위하여서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이 문경시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 보육의 작은 목소리에도 지금까지 잘 해주셨던 것처럼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가 있는 거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여서 지금 현재 영유아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속히 이렇게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금만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저희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난관이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치솟는 물가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급간식에서도 정부가 정하는 그 급식 단가를 가지고는 절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육계하고 상의를 해서 또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부탁드릴 때에 앞으로도 저희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문경시의 미래인 영유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이 자라듯이 인격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로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 회장님.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신 우리 한재영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재가복지센터와 또 삼성의료기복지연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며 우리 문경시 재가기관 78개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노장준입니다. 예. 먼저 우리 78개 장기요양 기관에 처우 개선비를 올 상반기에 월 60시간 이상 12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해서 78개 기관이 있는데 53개 기관에 소속된 614명의 6,600만 원가량이 상반기에 처우 개선비로 지급을 해주셔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한 15만 원 상당의 처우 개선비를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습니다. 원거리를 자기 자차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겨울철 되면 사고도 진짜 많고,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로부터 언어적인 폭행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악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우 개선비를 올 상반기에 지급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 조금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좀 상향 시설에 근무한 종사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기준을
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8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근직이라고 하죠. 제가 장기요양 기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3시간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6시간,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기준에 8시간 기준을 맞춰서 제가 기간에도 그 시간대에 맞게끔 배정을 해서 좀 상향 조정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문화가족 얘기가 발언이 한 3건 나왔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전천 로터리클럽 19-20년도 회장을 하면서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문화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고 또 다문화 가족의 행사 때마다 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스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문화 가족에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00여 명 가까이 되죠, 그죠? 9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 개선비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박준남 의원 대표 발의해서 이제 제가 같이 해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급이 됐고 요 부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쉽게 해서 방문 여행 하시는 분들 교통비 때문에 좀 그렇죠. 이 제가 그 고충을 알고 있는데 그 하시는 분들이 교통비가 지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읍면회를 안 가시려고 그래요. 쉽게 말해 동로나 우리 가은이나 농암 이런 데 안 가려고 시내급만 하시려고 그래요. 왜? 내가 차를 끌고 가는데 교통비 지원 안 되거든요. 그럼 점촌에서 이어서 가까이 사는 게 낫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서 여기 관련된 부분이 시설에 있는 계신 분 말고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에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장진이라고 합니다. 많은데 2가지만 할게요. 저희가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CS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생활 지원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 면단위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시내에 나오고 싶으면 차를 태워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뭐 사고가 나게 되면 뒤에 뭐 책임 부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태워드리지는 못하는데 또 뭐 인정상 또 안 태워드리기도 어렵고 근데 어르신들이 자꾸 태워달라고 하는 이유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너무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저는 이제 고상공위원께 5분 발언 하실 때 보니까 이제 그런 버스 비용 요금 자체를 다 없애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내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직원들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법 개정이 돼서 교통약자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률하고 여객운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2027년부터는 이제 버스를 바꿀 때는 노후차량 바꿀 때는 저상버스로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지금 당장 몇 년 동안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 면단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병원 한번 나오시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소요가 되고 또 택시를 타면 또 먼지에도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노인 일자리는 그렇지만은 좀 그런 분들 활용해서 이제 뭐 안내하면 그렇지만 오르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분들을 좀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작은 버스들을 좀 이렇게 운행을 해서 하면 어떨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이후에 법이 이제 적용이 될 때가 되더라도 저상버스는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개선이 좀 돼야 되고 도로에 그리고 버스 승강장도 이렇게 높이가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미리 좀 하시든지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청년과 관련된 건데 사회복지시설기관뿐만 아니라 또 뭐 일반 회사라든가 다른
젊은 친구들 보면 급여 수준이 거의 이제 특히 복지직 쪽에는 거의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보면 거의 이제 월세를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이제 주거와 관련된 그런 어떤 지원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주기소득 60% 이하인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하는 게 있던데 60% 같으면 거의 이제 기초수급자 수준이거든요. 50%까지도 수급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위소득 100% 하면 거의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정책에 좀 추가를 해서 어느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시 차원에서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조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상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월세 청년들의 지원책을 좀 강구해달라고 말씀해 회장님 꼭 답변해 주시죠. 예, 정창진 교수님 말씀하신 노인 맞춤 돌봄 스페이스에 대한 버스 지원, 지금 시에서들이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노란 버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버스하고 연계시키면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청년 주거 저들이 홍덕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들 옛날 방송국 홍덕에 방송국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임대 아파트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봤을 때 임대 아파트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늘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홍덕에 200세대를 줬는데 금방 다 나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 100세대 더 줄 수 있는데 공차비가 좀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단 홍덕에 저들이 이제 임대아파트 짓고 점차적으로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인구팀에서 지금 요거는 지금 도의 지원은 지금 확정됐을 거라고 시위 못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제9대 문경시 의회에 입성하신 우리 의원님들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집행부 견제와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공감 콘서트에 참석해보니 우리 문경시 의회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연일 문경시에는 각종 행사가 난무합니다. 거의 중복되는 회원이 단체에 참석하여 내빈 속에 인사말이 대다수로 장시간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 의회에서는 좀 더 그런 행사에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행사장에 일찍 참석하시는 그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내빈 소개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일괄 소개로 행사에 참여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고 또 거기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이 약 10%이내에 한 7,000명 정도가 매일 행사장에 중복되는 인사로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의전에 좀 신경을 쓰셔서 문경시 의회가 좀 더 모범적인 그런 의원 활동에 좀 기초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하면 먼저 지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딱. 네. 우리 장애인 복지관의 환자원인 박종훈입니다. 황대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기관단체장님 복지관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우리 장애인 복지관 아마 기관단체장님들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 복지관을 방문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활용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은 항상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방문과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시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언제 한번 저희들 복지관에서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우리 단체를 한번 오신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문경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사회 음지에서 소리 없이 이렇게 뒷받침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고는 하지만은 보수 면에서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저는 협회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그 복지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 거의 시행이 되고 있고요. 경북 도내에서는 약 서너 군데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한 5군데 정도가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문경시도 자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내용을 해서 앞서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복지 카드 포인트 제도를 좀 우리 문경시에서도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사회복지사 복지 포인트 부분은 총무위원장님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희들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이제 추산하기로는 한 500여 분 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있는 저희들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분은 300명 정도 됩니다. 문경시에요? 네. 300명.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타시 군데들이 있습니까? 지금 안동이 있고요. 지금 경북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군데 정도가 좀 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는 많은 예산이 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은 사실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는데 각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신설을 하려니까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예산 소방 문제라든가 각종 관계를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뒤에 마지막에 우리 박경영 기자님. 오늘 이렇게 간담회로 통해서 저도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감사하는 말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문경호에 사는 박규민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우리 문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이 오셨습니다. 해상 자연에서. 근데 문경 세진 쪽에 보면은 문경호 하천이 83-1에 있는 본사가 있습니다. 한 2,639평에 100평짜리 8동이 있는데 이 본사를 확인한 후에 이분들이 발걸음을 모두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문경세제는 전국에 하는 친구의 자연 환경을 갖춘 그런 문경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오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오셔서 불평을 듣고 그 일대를 돌아봤을 때에 그런 본사의 시설을 보고 그런 걸 돌다는 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만일에 이것을 고민한다 싶으면 그 본사를 우리 문경시에서 개입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주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그 청정 문경의 특히 사냥 그리고 또 강원 쪽에 또 문경시 말씀 문경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한테 의회 처음 한 것을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정리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줄이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건의사항 있으시면 저희들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지에 적어 제출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들 그만 사진 촬영을 있겠습니다.